먼저 윤경호 소장님.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법잣대 그대로를 해석하는 거 존중한다면 결국 특검에 그러니까 구속영장 혐의가 잘못된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 방조죄. 이게 아니고 주요 업무 종사로 만약에 한덕수를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래도 재판부가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을까. 전 그래서 과거에 검찰들이 했던 수법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과거에 검찰들은 딱 한정된 그 법 잣대, 법 적용 조문 그것만 가지고 기소를 했잖아요. 또는 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판사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한덕수에게 딱 그게 그 수법이 활용된 거 아닌가.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 이제 법리적으로 잘 해석을 해 주시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한덕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김앤장입니다. 김앤장이죠. 김앤장의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이번 결정 판결에 분명히 저는 작용을 했을 것이다. 영향력을 미쳤을 것 같다. 이것도 앞으로 좀 근거를 가지고 규명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김앤장이 더 세냐 삼성이 더 세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보다 더 센 데가 김앤장이다. 네. 그런 얘기 나오죠. 신유진 변호사님.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판결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한덕수가 헌재에 가서 위증하고 국회에 가서 위증했던 것은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CCTV가 나와서 자신이 개헌 문건을 들여다보고 막 챙겨가지고 막 그거 하는 걸 보고 나서야 자신이 개헌 문건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어디를 봐서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 뭐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이 정재욱 판사는요, 이 결론을 기각을 시키기로 마음을 먹고 이 영장 실질심사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영장 심사하는 시간보다 훨씬 짧게 끝났어요. 3시간 30분인가? 네. 그거하고 딱 끝나길래 어제 그거 딱 보고 뭐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거는 답을 정해놓고 내가 여기서 기각한다고 무죄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뭐 하면서 여기서 기각하는 정도는 봐줘야 후위를 도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이 한덕수 기각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줄줄이 남아있는 심우정, 박성재 다 같이 같은 세력으로 힘을 합쳐서 이제는 구속영장은 그만하라는 어떤 신호를 준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이거는 정말 제가 변호사로서 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구속영장 기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광호 수향님. 한덕수가 조선호텔 수영장에서 매일 수영한다는데 무슨 열로 그래서 구속하면 안 된다니. 네잎클로바님. 어제 분통이 터져서 한 잠도 못 잤어요. 어떻게 한덕수를 기각시킵니까? 조희대 있는 한 안 됩니다. 특판 빨리 갑시다. 소후님.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말도 안 나옵니다. 저자들은 일반 상식으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모두 특별재판부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안진걸 소장님. 네. 그 한덕수 영장 기각 소식은 거의 직위원이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윤석열 탈옥시켜준 그것에 버금가는 충격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굉장히 어젯밤 저도 살 좀 빼려고 풋살하고 있다가 소식 듣고 열받아가지고 저는 그 중앙지법에서 밝힌 기각사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기각사유 단순하게 쓰잖아요. 잡다하게 길게 써놨더라고요. 신유 변호사님 분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기각을 시켜야겠는데 이거 국민들이 열받고 그 다음에 또 언론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막 잡다하게 이것저것 다 써놨어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억지로 기각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정통 극우 보수 세력을 윤석열이나 김건희 감옥에 살려줘야겠다는 사법부 내 적폐 세력들 또는 사법부 내 보수 세력들의 반동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역시 김앤장의 승리라는 해석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나 특검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한번 타격을 줘야겠다라는 이런 굉장히 고의적 악의적인 정치공작적 기획도 들어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심우정같이 지경이 짱서 윤석열 풀어주고 이번에는 어쨌든 2인자인 한덕수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이 내란 청산과 그 다음에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 들어간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한번 근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당하면 또 더 크게 분노하고 더 크게 뭉쳐서 헤쳐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한덕수 기각을 계기로 한 독수라고 저는 부르는데 특검도 더 독하게 내란 방조가 아니죠. 지금까지 하긴 되면 이자가 2인자로 처음부터 본인이 직접 계획은 안 했다 하더라도 아이 보니까 뭐 특전사, 수방사, 뭐 방첩사 싹 다 동원되어 있고 행안부, 법무부, 본인들 그다음에 국방부까지 딱 똘똘 뭉치는 거 보면서 저는 적극 가담했다 보거든요. 충분히 그런 걸 모든 우리가 상황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내란 공범으로 2인자로 다시 구속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덕수가 이렇게 풀려나니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장동혁 한덕수 영장 기각 얼마나 무리한 특검인지 말이죠. 바로 이렇게 역공이 날아옵니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 밤에 뭐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새벽 1시나 기각 아주 구속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밤 10시 넘어서 풀려나 버렸어요. 어제 한덕수 나오는 장면 한번 보시죠.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대검사부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민원에 출석하셨던 건 아닌가요? 청구는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대검 문건 보는 모습까지 확인됐는데 내란에 동조하신 건 아닙니까? 계엄 당일 추경호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뭔가요? 구속은 일단 했는데 향후 수사에 적극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한덕수 이 씨발 새끼야! 예상하셨습니까? 일로와 이 개새끼야 면상대기 법주가리 돌려줄게! 한덕수 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짧게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바람이 안 분다 오늘 걷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무척 덥습니다. 바람아 어디 갔니? 한덕수 기각? 윤석열에 난 부도목 아닌가요? 무슨 사실관계에 법적 평가 다툴 여지가 있습니까? A씨. 자 봅시다. 정재욱이죠. 이거 기각시킨 판사가 그 이유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님이 어렵겠어. 다툴 여지가 있다.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구하죠, 구구해. 그 전에 뭐 이렇게 영장 발부할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 뭐 이렇게 딱 하나 하는 거 아니에요? 구구해. 이렇게 구구하게 하면 신유진 변호사님, 네. 국민들이 그러네. 이렇게 납득할 국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혀 저 구구절절한 말에도 아무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한덕수가 누굽니까? 계엄 이후에 한동훈과 손잡고 임기 단축, 뭐 책임 총리제 하면서 자신이 뭐 통화를 하겠다. 뭐 윤석열을 이선으로 물러서고 자신이 뭐 책임 총리가 돼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선 자입니다. 왜 나섰습니까? 이 내란을 덮으려고, 자신의 행적을 덮으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무엇보다 대선 때는 자기가 후보 교체가 되면서까지 이 내란을 덮으려고 발벗고 나선 자입니다. 이런 모든 행적에 비추어서 구속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고령이라는 경력이 그겁니다. 내란을 덮으려고 했던 것이 이 사람의 마지막 경력이에요. 그런데 이 경력과 이 고령이라고요? 고령인데 조선호텔 가서 그렇게 수영하면서 그렇게 버젓이 이 얼마나 체력이 좋으면은 이 뭐 영장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당일에도 그렇게 수영을 했다는 제보가 들었다고 합니다. 한덕수가 이 기각 사유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구속 사유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은주님, 사법부의 조희대와 정재우 그리고 김현장이 한판 뜨자고 국민한테 도전장을 날린 겁니다. 어디 한번 해봅시다. 납득이 좀 가야 어떤 다툼의 여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덕수와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도대체 이 정재욱 판사는 어디에서 찾은 걸까요? 첫 번째 내란 방조라는 혐의를 적용한 거 그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이 역공한 것도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요 업무 종사라고 만약에 한덕수를 그냥 치고 들어갔으면 정재욱 판사가 저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도주나 증거인멸 이거는 한덕수가 3번, 4번 소환되는 과정 속에서 CCTV 들이밀고 거기에 뭐 문서를 받아서 미리 확 챙겨 넣는 장면이 나오고 하면서 나중에는 점점 다 인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순히 자백하고 인정하고 이걸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법 기술자들은 검찰이 제기한 이 법,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10cm, 10cm, 딱 20cm의 이 공간 안에서 위법이 없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네. 막 이런 식의 해석.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아니면 구속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기소를 하겠죠. 그럼 6개 혐의에 이 기소 이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할 거냐? 내란 방조, 부작위에 의한 내란 방조가 아니고 이제 주요 업무 종사로 만약에 바꾼다면 한덕수에게 얼마든지 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내란 방조 이게 약간 약하잖아요. 근데 방조 왜 너 못 말렸냐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겪어봤지만 한덕수가 그 정도입니까? 나중에 했던 일을 보십시오. 회의록도 조작하고 없는 회의도 만들어서 마치 뭐 정당하게 했던 것처럼 하려고 하고 그 뒤로 대행 자리에 앉아서 헌법적 권한을 마음대로 악용하면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은 하고 이게 내란 행위 아닙니까? 내란에 직접적으로 가담해서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대행으로 있으면서 했던 일들은 제2의 내란 시도고 그야말로 내란을 본인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방조다. 방조죄가 말이죠. 내란 방조죄를 적용했던 사례를 찾아보면 박정희 시해 당시에 정승화 전 계엄사령관 이때 내란 방조로 기소를 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군사법원에서 내란 방조죄로 10년형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어요. 그리고는 46년 만에 내란 방조를 했는데 아니 왜 이걸 꼭 내란 방조로 걸어야 됩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의 그런 내란에 관련돼서 내란 어디까지가 현재 진행 상황이고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조력인지를 봤을 때 특검이 확보한 명확한 증거는 이 계엄 자체를 결정을 내린 후에 한덕수에게 그 계엄 문건을 주면서 그 문건을 통해서 이제 다른 국무위원들과의 협의 그리고 그 다른 국무위원들을 부르는 과정 아닙니까?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과정. 이거를 특검에서는 이제 내란 계엄의 계엄 그리고 이후에 조력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엄 자체가 이 절차상 국무회의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은 계엄에 필요한 필수적인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하고 그 계엄 문건을 직접 챙긴 한덕수는 충분히 이 계엄에 관해서는 주범, 공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정범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기능적 역할 분담, 행위를 다 나눠서 하는 기능적 역할 분담론에 의하면은 어디까지나 공동 정범, 그렇다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특검에서는 그 CCTV 문건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조력한 거다. 이 계엄에 사후적으로 조력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행위를 했다는 점을
한덕수가 사실은 지금 묵비하고 있어요. 이 자체로도 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정재욱 판사가 영장 기각했는데 만약에 김현장이 움직였다면 다른 판사에도 결과 똑같이 나올 겁니다. 김현장에서 어떤 거래를 했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김현장 쓰면은 있는 죄도 다 덮어지고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상민, 김용현 다 구속이 되고 한덕수 이 다음에는 이제 최상목 차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박성재 어떻게 할 겁니까? 최상목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박성재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고 국민들한테 그것을 받아들이라. 대한민국 판사면 다 합니까? 조권섭님, 방조죄로 구속은 안 된다고 들었어요. 특검이 다른 걸로 영장 청구를 했어야 하는데요. 아마 이들도 퇴임 이후를 도모해야 되니 잠시 장난친 거 아닐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아가사님, 특판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윤석열 재판 또 불참했는데 특검이 깊이 신청해야 합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미국으로 일본으로 뛰어다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하고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은 똑같으니 답답해서 국민들 죽겠습니다. 이거 뭔가 좀 나와야죠. 지금요,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어요. 내란 특별재판부 즉시 설치해야 합니다. 당 지도부는 결단하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기록도 다 읽지 않고 파기환송해서 대선에 개입하고자 했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법 해석을 넘어서 창조하는 수준의 법 왜곡으로 내란 수의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또 내란의 주요 재판을 맡아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재판을 지연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란 공범 한덕수를 풀어줬습니다. 증거인멸, 진술 번복,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법부는 본인들이 풀어주고 비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엄중하게 직시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건 사법부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 지도부는 내란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즉시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저 이거 100% 찬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용민 의원 등 우리 소장파들이 적게 나서 주셔야 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덕수는 국무회의를 조작해서 열어주고 또 나중에 국무회의가 합법이어서 계엄 선포도 합법인 것처럼 조작을 하고 했던 자이고 그다음에 실패하니까 바로 자기가 반대한 것처럼 또 조작을 한 자이고 그다음에 한동훈이랑 다시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자이고 이 모든 것이 내란 저희가 사실 당시 한덕수 한동훈을 내란 주요 공범으로 고발도 했었는데요. 이게 아무리 이건 방조가 아니죠. 방조는 뭐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을 때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럴 때랑 방조가 되는 거지. 이건 사실 처음부터 본인이 기획했는지 안 기획했는지 이 부분만은 좀 미지수로 두더라도 모든 걸 주도한 자인데 근데 지금 영장 정당 판사들 수원지방법원에서 악명을 떨치더니 다 서울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지기현 같은 자들이 재판을 질질 윤석열을 같이 끌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시 한번 박찬대 전당대 후보 등등이 주장했던 법도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 이걸로 민주당이 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은석 특검이 사법부에 그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속영장 기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완전히 확실한 범죄 내란 방조 이건 어디까지나 방조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범죄고 본인이 위증까지 했던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 했던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범죄를 확실하게 해서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은 잡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특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어떤 영장 전담 판사가 오더라도 구속영장 기각시키지 못할 그 범죄로 딱 들이밀었는데 이거는 사법부 이거는 구속영장 전담 판사 정재욱 판사가 혼자서 전적으로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아니고 그 뒤에 뭔가가 있다라고밖에 보여줄 수 없는 그 거대한 손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명백하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혐의를 들이밀었는데 이걸 어떻게 기각시켜줍니까? 저는 이거는 도저히 이 김용민 의원이 말한 것처럼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 이건 바닥입니다. 이거 누구도 더 이상 이 정재욱 판사라든지 아니면 직위원 재판부라든지 그리고 사법부가 앞으로 행할 구속영장 심사라든지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조속히 설치해야 됩니다. 김박박디라라님, 민주당 지지자로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좌고우면 할 게 아니라 사법개혁 TF와 백혜련 단장은 판사 탄핵은 물론 특별재판부 설치를 당장 입법화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페이스북 하면서 니나노할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정치 1번지에서 했던 주요한 내용들 저희가 대통령실의 비서관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우리 여론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지금 한번 투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특별재판부 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역사에요. 특별재판부 설치됐던 게 있어요. 반민족 행위 처단했을 때. 지금 그것만큼 중요한 일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이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과 가족의 죄를 덮기 위해서 국민한테 총칼을 겨누고 그 뒤로 또 어떻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정권 연장을 시도했던 사건, 이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두환이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했는데 이건 정권을 잡은 놈이 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안에서 지금까지 썩어와 있던 그 사법 카르텔이 움직이면서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될 놈을 풀어주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풀어주고 당연히 구속돼야 될 자를 풀어주고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가장 유력한 후보를 제거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자들에게 어떻게 이 판단을 맡긴단 말입니까?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의견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많이 참여할수록 좋습니다. 지금요 16,000명 넘게 하고 계신데 16,000분 전부 넘게 투표해 주십시오. 윤경호 소장님, 특별재판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를 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 우리가 위기 어려움에 봉착하면 이걸 또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 같은데 한덕수를 이렇게 구속영장 기각함으로써 이 특별재판부라는 이 노도 같은 불길을 가져온 이제 그런 셈인데 저는 처음에는요 이 내란 방조죄를 적용하는 걸로 한덕수를 혐의를 이제 걸길래 이거 참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왜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냐면요. 내란 방조죄 그러면 누구누구가 적용될까? 한덕수와 비슷하게. 그 국무회의 때 반대하지 않고 그냥 거수기 역할만 했던 국무위원들. 그 다음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그 다음에 신원식 안보실장. 예를 들어서. 또는 지금 살짝 숨어있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자들 당연히 다 내란 방조죄 해당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죄를 저는 해야 되는 시급성으로 따지면 윤석열이 안가 회동에 불렀다는 이상민, 박성재 법무 그리고 이완규라는 법제처장 있잖아요. 정말 그 국회에서 답변할 때 보면 정말 법꾸라지 같은 전형적인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에 넘쳤던 이완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내란 방조죄라는 걸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렇게 정재 판사같이 사법부에서 법기술자들에게 화답을 하는 걸 보면 이런 내란 방조죄 같은 느슨한 잣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잘 된지 몰라요. 안진걸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또 확 긴장해가지고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 특검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특검을 믿고 가고 있지만 조희대 아직도 버티고 있죠. 직위원이가 지금 재판하고 있죠. 거기에서 내란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이자들을 제대로 처단할 수 있을지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정재욱이라고 하는 자가 이걸 보여줬어요. 안 되는 애들은. 그러면 특별재판부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 자들 생각은 도저히 비호할 수 없는 윤석열, 김건희 정도만 대충 그것도 좀 우리 국민들 눈치 보면서
최대한 봐주는 선에서 지금 이미 직원들이 봐주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윤석열 재판도 거부하고 있죠. 김건희도 특검에 나가겠지만 진술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다 부인하고 거짓말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지금까지 인정한 딱 하나 그겁니다. 아이블리브 사과 때. 그것도 대선 덜 나고 거짓말 치면서 숨 쉬는 것까지 조작하면서 학력과 경력을 돋보게 왜요? 부풀린 적이 있어요. 그 딱 하나 인정한 그 수없이 많은 비리를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한덕수를 딱 비유함으로써 이제 이들의 야욕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쯤에서 끝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쯤에서 못 끝내. 최소한 방조 세력까지 정말 말단에서 방조한 세력, 아까 윤경선 지적했던 세력들까지는 다 말끔히 정리하자는 것인데 주요 임무, 2인자, 내란 2인자, 부두목 이런 사람을 지금 풀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아예 구속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길전 이번 토요일 날도 시민들께서 집회를 하시는데 많이 모일 것 같고요. 특히 저는 민주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어쨌든 제2여당으로서 이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예. 아까 윤경호 소장님, 김현장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카르텔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어마어마한 카르텔이 바로 사법 카르텔 아닙니까? 하여튼 판사, 검사, 변호사 이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통속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봐주고 부탁해서 빼주고 죄 있는 것도 덮어주고 그렇게 해도 뭐 나중에 너네들이 욕해서 뭐 검사 뭐 하다가 뭐 잘리면은 난 나중에 여기 변호사 가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변호사가 또 부탁해가지고 그 판사가 봐주면 그래 너도 나중에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왔던 그 카르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장은 판사나 검사들의 경우는 퇴임 후 우리가 받아준다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하나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삼성과 김현장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게 다 음모라고 얘기하는데 다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 그냥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은 없다. 그만큼 이 우리 사회 요소에 네트워크가 걸쳐져 있지 않은 게 없을 정도거든요. 하물며 사법부에 특히 판사들에게 뻗쳐 있는 이 마수는 상상을 초월하죠. 특히 한덕수 경우는 공직에 있다가 퇴임만 하면 김현장이 가서 고문으로 그 받았던 급여 뭐 월 얼마였는지 이런 거 듣고 다들 기함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네트워크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서 김현장의 모든 아마 역량이 투여됐을 것이다라고 짐작합니다. 오늘 이슈가 많은데 다음으로 넘어가죠. 권성동 어제 조사를 받았죠. 권성동 영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권성동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일교의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윤영호 본부장이랑 대통령 만남 주선하셨을까요? 특검 수사 시작되고 윤영호 본부장과 연락하셨습니까? 말 맞추기 시도하셨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차명폰으로 윤 본부장과 연락하신 사실 있으시죠? 조사 잘 받았습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현금 받으셨나요? 아빠 나도 강남 아파트 가줘. 국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빠 나도 공무원이 되고 싶어. 나도 공무원 되고 어떤 정보 명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권성동 씨. 아빠 나도 공무원 되고 싶어. 아빠 나도 아파트 사줘. 권성동 어떤 자입니까? 근데 지금 나오면서 하는 태도 보십시오. 조사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저는 궁금한데 조사 받고 나와서 보인 저런 태도 지금 본인이 조사 받으면서 쫄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제압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권성동은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윤영호 본부장 조사 받고 나와서도 자기랑 통화해달라라고 자기 비서한테 시켰어요. 그게 택배기사한테 전화가 잘못 가서 그게 온천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수사에 대해서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모든 개입을 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밀리면 안 된다. 자신이 또 과거에 한번 빠져나갔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게 해서 빠져나갔는데 그런 것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법부의 재판 누가 판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자신이 지금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남기면 안 된다. 그런 자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영장은 언제 청구할 것 같습니까? 영장은 사실 지금 이미 권성동에게 전달했다는 현금 사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장은 곧 청구가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윤경호 소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JTBC가 확보해서 보여준 사진을 보니까 그 사진이 윤영호 본부장 와이프가 윤영호가 권성동을 만나러 가기 2시간 전에 찍은 그 시간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현금 한 뭐 5만 원짜리 뭐 그게 이제 1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예. 수첩에 써져.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단 말이에요. 크기는 뭐 그 백에 들어가는 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윤영호라는 본부장의 부인이 했던 일이 통일교 내 재무 담당이잖아요. 재정국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정국장이라는 게 당연히 그렇게 돈 조달하고 아니 돈을 찾아서 갖다 주고 하는 하필 그거니까 그건 딱 걸린 거죠. 지금 권성동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우선 2022년 1월에 전달한 그 윤영호가 줬다는 이제 1억으로 추정되는 그 돈,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윤석열이 후보가 된 다음에 권성동을 통해서 윤석열에게 건네졌을 걸로 추정되는 대선 자금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럼 권성동이 받아서 그걸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권성동은 나는 떳떳해라는 행세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추정이 되는데요. 이제 과거 같으면 흔히 말하는 별건 수사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권성동이 녹취에 나와 있던 거 대표적으로 알펜시아라는 리조트 인수했던 하얏트 호텔 인수했던 조폭으로 얘기되는 배모라는 사업가가 권성동을 통해서 뭐 재판부와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때 돈을 얼마를 건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류의 얘기들, 이런 것들까지 그러면 다 혐의에 추가를 한다면 그래도 저렇게 오만한 자세를 계속 보일 수 있을까? 전 그래서 어저께 10시간여의 이 조사에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한덕수 때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구속을 시켜놓고 기소해서 나중에 벌 주느냐. 끝까지 벌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에서 저는 제대로 죄를 적시해서 기소를 하는 거 그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늦었지요. 안진걸 소장님, 권성동이 누굽니까? 그야말로 아까 한덕수 얘기했지만 한덕수는 수많은 경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뒤에 또는 머리 위에서 다 이렇게 헤쳐먹은 거고 권성동이야말로 일체로 움직인 거 아닙니까? 권성동은 윤석열, 김건희하고 한 몸이죠, 한 몸. 그래서 제가 아까 시민들께서도 공무원 시켜줘, 아파트 사줘가 이제 옛날에 강원랜드 때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예. 뭐 유명한 그런 노래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저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십시오. 통일교 용평 리조트에서 복면 쓰고 골프 치다 걸렸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 큰 소리 치는 자입니다. 이번엔 딱 걸렸다고 봅니다. 통일과 일본에서도 자민당한테 엄청난 뇌물과 정치자금을 뿌렸거든요.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게 그동안 잘 안 됐는데 윤석열, 김건희, 권성동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알고 집중적으로 저는 당원 가입하고 돈까지 뿌렸다고 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 내에서 지금 이단으로 몰려갖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한국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런 것이 다 지금 확인됐는데 아마 이제 권성동 전략 뭐냐면 완전 모르쇠 전략.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거 보는 사람 있냐 전략. 그 다음에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뭐라 할 겁니다. 워낙 도 같은 자라서 그러니까 저렇게 오히려 당당한 척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게 오히려 엄청 쫄리구나 지금. 쫄려서 더더욱 오버하는. 보통 조사 마치고 나면 그냥 뭐 굶기 심력제 죄송합니다 또는 뭐 성실히 소명했습니다 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렇게 당당한 것은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지지자들한테도 극우 세력들한테 보여주고 언론한테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게 과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판사만 잘 만나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예. 또 그 정책 같은 판사를 만나면 네. 되니까. 아니 권성동 의원이 출석하면서 딱 멈춰가지고 아주 일부러 준비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받은 거 없다고. 지금까지 돈 받은 정치인 치고 들어가면서 나 돈 받았다고 이야기한 놈 한 놈이나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나오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때 해먹었던 검찰이 아니고 특검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끊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인들 돈 받아먹고 다 나중에 문제 돼가지고 징역 살고 그래도 나중에 뭐 국민화합이니 뭐니 해서 다 풀어줍니다. 사면해줍니다. 그러니 안 끊어지는 거예요. 제발 이제는 이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뭘 챙기고 이런 사람들 사면해주는 일 없도록 좀 합시다.